공화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이 16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패키지 이민 법안이 지난 10일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쇄 가족 이민 중단 또는 축소 등이 추진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 미 전역에서 5천여만 명이 떠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2005년도 이후 12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우정국 배달 지연으로 늦게 도착해 마감일을 넘겨 갱신이 거부된 다카 신청서들이 유효 처리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은 다카 신청서를 접수 마감일까지 보낸 것이 입증되면 이를 모두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2026년도까지 서민 아파트 30만 채를 신축합니다. 뉴욕시는 또 중소형 아파트가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이 부패 혐의를 벗었습니다. 연방법원 뉴저지지법 윌리엄 윌스 판사는 메넨데즈 의원 케이스에 대해 미결정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KBTV 뉴스9입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이 16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이 16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당 세제 개편안은 연방 상원 통과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이날 2017 세제 개편안을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 찬성 227표, 반대 205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하원의 세제 개혁안은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또 표준 공제액은 2배로 늘어나는 반면 항목별 공제는 대폭 축소됩니다. 더불어 로컬 주소득세 공제는 전면 폐지되며 모기지 이자도 제한적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한편 현재 상원과 하원 법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의 재심의 등이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공화당의 패키지 이민 법안이 지난 10일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쇄 가족 이민 중단 또는 축소 등이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패키지 이민 법안이 지난 10일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연쇄 가족 이민 중단 또는 축소, 추첨 영주권 폐지, 전자고용 자격자 확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이 핵심으로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받아들여지면 시민권자와 미성년 자녀로 가족 이민이 제한돼 사실상 가족 초청 이민이 폐지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또 외국인들에게 추첨으로 영주권을 주는 추첨 영주권과 불법 취업 차단을 위한 고용자 자격 확인 시스템이 추진됩니다. 현재 이 법안은 공화당 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프리덤 코커스의 지지도도 받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 미 전역에서 5천여만 명이 떠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6일 미 자동차협회 AAA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연휴에 50마일 이상 여행하는 국민은 총 5,09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이후 12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이들 여행객들 대부분은 자동차를 이용해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여행객들은 지난해보다 3.2%가 증가한 4,550만 명으로 전체 89.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정국의 배달 지연으로 늦게 도착해 마감일을 넘겨 갱신이 거부된 다카 신청서들이 유효 처리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은 다카 신청서를 접수 마감일까지 보낸 것이 입증이 되면 이를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우정국 배달 지연으로 늦게 도착해 갱신이 거부된 다카 신청서에 대해 모두 유효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이민서비스국은 다카 신청서가 다카 접수 마감일인 지난 10월 5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됐다는 점과 늦게 도착한 것이 우정국의 업무 오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신청서를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케이스에 적용되는 신청자는 이를 입증한 서류를 이민서비스국에 보내면 됩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이외에도 마감일 당일 도착했으나 거부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재신청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예정이나 본인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고 믿는 경우 신청서가 접수 마감일 전에 도착했다는 서류와 함께 다카 갱신 신청서를 다시 발송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2026년도까지 서민 아파트 30만 채를 신축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하우징 뉴욕 2.0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시는 2022년까지 20만 서민 아파트를 건설하며 이후 매년 2만 5천 가구씩을 추가로 늘려 2026년도엔 10만 가구를 추가로 더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편 뉴욕시는 중소형 아파트가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에 대규모 쇼핑몰과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뉴저지 스카이마크 개발사는 타운 정부와 해당 계획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내년 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53에이커 규모 부지에 연면적 21만 2,4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쇼핑몰과 1,500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콘도와 호텔 등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이 부패 혐의를 벗었습니다.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 윌리엄 윌스 판사는 메넨데즈 의원 케이스에 대해 미결정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 친한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이 부패 혐의를 벗었습니다. 연방법원 뉴저지법 윌리엄 월즈 판사는 메넨데즈 의원 케이스에 대해 미결정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I just didn't see anything when the prosecution rested. I didn't see anything that was concrete to say. I thought there was more to it. I just saw it in my gut. I was like, that was it. That's all they had.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이자 친구인 안과의사 살로몬 멜전으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받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멜전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장장 6일에 걸친 재판은 중도의 배심원이 교체되는 등 난항을 겪다가 16일 지방법원 판사 윌리엄 월즈는 불일치 배심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재기소 여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The way this case started was wrong. The way it was investigated was wrong. The way it was prosecuted was wrong. And the way it was tried was wrong as well. I've made my share of mistakes, but my mistakes were never a crime. To those who were digging my political grave so that they could jump into my seat, I know who you are, and I won't forget you. 한편 올 3월 메넨데즈 의원은 연방대법원에 자신의 소송에 대한 기각 요청을 했으나 법원은 배심원단이 판결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를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뉴욕시의 택시 운전사들이 달력 제작에 나섭니다. 택시 운전사들은 이 택시 달력의 수익금 일부를 뉴욕시 저소득층 이민자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뉴욕시 택시 운전사들이 달력 제작에 나섰습니다. 수십 명의 뉴욕시 택시 운전사들은 달력 제작을 위해 그들의 택시를 주제로 갖가지 도발적인 포즈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달력의 수익금의 일부는 저소득층 뉴욕 이민자를 위해 쓰입니다. 뉴욕시 택시 운전자 달력은 필과 셔넌 커크만 부부의 아이디어로 이들은 택시기사들이 차에서 나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더 즐길 수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These individuals are often cast in a negative light, so in the current environment, which is very divisive and sort of nonsensical, it sort of feels very pressing to shine a positive light on these individuals. 달력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자선단체인 유니버시티 세틀먼트에 기부돼 저소득층 뉴욕시 이민자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달력 판매 가격은 한 부당 $14.99로 책정됐습니다.
커크만은 뉴욕시 택시기사들 대부분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번 달력 제작 취지에 걸맞다고 했습니다. We want to show, because in reality, most people that are in the colony are immigrants. And we want people to know who we are, and at the same time, we're trying to do something that's fun. My wife was excited. She was like, she wants the calendar to give her to families, if I could grab a few for her for Christmas. And she was excited for me. My kids was laughing. My son, who's elder, he was laughing. He's like, Dad, you were really funny. 한편 달력 제작자 커크 부부는 달력이 과거 6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린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41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청문회에서 전미 육군 참모총장은 대통령의 핵발사 명령이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에 군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전미 육군 참모총장이 대통령이 지시하는 핵무기 발사 명령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퇴한 공군 장관인 로버트 켈러는 14일 상원 외교위원회와의 청문회에서 미군은 불법적 명령이 아닌 법적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켈러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미군 전략사령관으로 복무한 바 있습니다. 그의 핵무기 사용 결정엔 군사적 필요 원칙과 과잉조치 금지 원리가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켈러는 미군의 핵무기 지휘, 통제 시스템은 무단, 우발적 혹은 부주의한 사용을 막기 위해 긴밀히 구조화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United States military doesn't blindly follow orders. A presidential order to employ U.S. nuclear weapons must be legal. The basic legal principles of military necessity, distinction, and proportionality apply to nuclear weapons just as they do to every other weapon.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핵공격 도발과 트럼프의 평양을 향한 조롱 섞인 트윗에 이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트윗이 북한과의 전쟁을 시작하려는 게 아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are concerned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so unstable, is so volatile, has a decision-making process that is so quixotic that he might order a nuclear weapon strike that is wildly out of step with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한편 이번 청문회는 41년 만에 처음으로 특별히 핵무기 사용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비영리 소비자협회 와치가 연말연시를 위한 최악의 장난감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리스트에는 피젯 스피너와 원더우먼 검, 스파이더맨 드론 등이 리스트에 선정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세나 기자입니다. 피젯 스피너와 플라스틱 원더우먼 검, 원격 제어 스파이더맨 드론이 연말연시를 위한 최악의 장난감에 선정되었습니다. 14일 매년 해로운 장난감을 선정하는 단체 워치는 보스턴 아동병원에서 해로운 장난감 목록 탑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40년 이상 리스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워치는 피젯 스피너가 작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이 삼킬 염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텔의 원더우먼 검은 둔기에 의한 부상 위험이 있으며 마블의 스파이더맨 드론은 다수의 회전하는 날이 있어 눈을 비롯한 신체에 부상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난감협회는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장난감이 엄격한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치는 불필요한 수준으로 부모들을 겁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와치는 미국의 장난감 안전기준이 부적절하다며 매년 많은 장난감들이 리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와치는 연말연시를 위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난감 안전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 child deserves to be as safe as possible, and every parent, every medical provider, every caretaker needs to hav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to keep children as safe as possible. 한편 너프사의 좀비 스트라이크 석궁과 레이저사의 힐윌 롤러스케이트 보조 바퀴, 브랜드 사사의 슬랙라인 줄타기 기구 등도 워치의 유해 장난감에 선정되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5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가 4억 5천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미술작품 경매사상 최고가입니다. 살바토르 문디는 계속되는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과
복구 작업에 따른 저작권 문제 등을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역대 최고액에 낙찰됐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15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수수료를 포함 4억 5천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살바토르 문디,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빈치의 20개 작품 중 하나이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유일한 작품입니다. 크리스티 측은 낙찰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elling here at Christie's, $400 million is the bid, and the piece is sold.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린 작품 중 최고가로 낙찰된 작품은 2015년 5월 피카소의 RJ 여인으로 당시 낙찰가는 1억 79만 달러였습니다. 사경매 최고가 작품은 윌리엄 드쿠닝의 인터체인지로 2015년 9월 데이빗 개픈 재단 주최 사경매에서 한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3억 달러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살바토르 문디는 몇몇의 비평가들이 작품의 진위성과 계속되는 복구 작업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살바토르 문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 제작됐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는 해당 작품을 마지막 다빈치로 미디어에 홍보해 왔습니다. 작품은 이번 경매 전 홍콩과 샌프란시스코, 런던과 뉴욕에 전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의 어떠한 박물관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경매가 열린 21일 뉴욕의 많은 예술 애호가들은 다빈치의 작품을 보기 위해 크리스티 본사가 위치한 록펠러 센터 밖으로 길게 줄을 섰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보통 어렸을 때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전염병 예방주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의학계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는 홍역과 볼거리, 백일해 등의 전염병 예방주사를 성인이 된 후에 다시 맞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자칫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질병통제예방국의 닥터 아마다코는 성인이 볼거리에 감염되면 심각하게 붓고 무균 수막염으로 발전될 수 있다며 볼거리의 경우 어렸을 때 한 번 맞은 백신 주사로는 약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11월 1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14일 저지시티의 한 10대 소년이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의 19살 나시알 데이는 현재 살인과 살인모의, 무장강도,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17살 소년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이른 시각, 데이와 무리들은 희생자의 8살 아들의 운동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들은 8살 소년에게 더 많은 물건을 뺏기 위해 소년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소년의 아버지는 용의자 무리에게 심하게 저항했으며 이때 흉기에 찔려 여자친구와 4명의 아이들 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사망한 희생자는 11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 소재한 한 양로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6일 오후 11시경 펜실베이니아 웨스트체스터에 소재한 한 양로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최소 125명의 사람들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불은 17일 오전 1시 30분경 진압이 됐고 당국은 아직 정확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양로원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6일 브루클린 한 지하철에서 쩍벌남이 여유 공간을 요구하는 여성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쩍벌남은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은 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자리를 침범해 옆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인 37살의 샘 사이아는 오전 7시 45분경 N 트레인을 타고 출근하던 중에 이 쩍벌남을 만나게 됐고 쩍벌남의 정중히 자리를 좁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남성은 심한 욕설과 함께 사이아를 폭행했습니다. 이날 사건은 한 남성이 피해자를 두둔하면서 개입하자 용의자가 도주해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이아는 이날 폭행으로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신원 확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교회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2차례 침입해
이 교회의 성 프란시스 상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10월 31일 오후 5시경 사이프레스 힐스의 세크라멘토 교회 정원으로 걸어 들어와 동상 지지대를 파괴했고 11월 11일 오전 7시 20분경 이 교회에 또다시 나타나 동상을 더욱더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속의 남성은 상의를 탈의한 채로 동상을 흔들고 몇 차례 밀쳤으며 땅으로 떨어뜨린 뒤 도주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민주당의 큰손 톰 스타이어가 16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두 번째 TV 광고를 시작합니다. 그는 해당 광고를 위해 앞으로 $10,000,000를 트럼프 탄핵 캠페인에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16일 표결을 거쳐 1975년도부터 적용돼 왔던 신문, 방송 동시 소유 금지 조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 회사가 동일 시장에서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드슨 카운티의 위호큰이 뉴저지주에서 집값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레저가 부동산 감정 사이트 진로닷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호큰의 중간 주택 가격은 $807,400로 1년 전에 비해 25.2%나 상승했습니다. 올해 겨울부터 뉴저지주에서는 화씨 32도를 밑도는 추운 날씨에 애완동물을 그대로 밖에 두게 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추운 날씨 이외에도 여름철 90도가 넘을 경우 애완동물을 밖에 방치하게 되면 같은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지난 2013년 한인 유권자가 단 6명뿐인 곳에서 시의원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신 우리 저지시티의 윤여태 시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여태 시의원님은 이번 본선거에서도 당선이 되셨습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윤여태 시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시의원님, 당선 축하 인사를 좀 많이들 받으셨죠? 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네. 뭐라고들 좀 하시던가요? 많은 분들이요. 네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you deserve it. So 당선된 것은 당연히 네가 한 일에 비례해서 당연히 당선된 것이 아닌가라고 격려해줄 때 굉장히 반갑고요, 고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초선이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뭐 운이 좋아서 됐다든지 뭐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재선에 떨어지면은요, 우리 있기 전에 상당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동포들이 볼 때도, 또 그 주민들이 볼 때도 얼마나 정치를 4년간 못했으면은 신임을 제 신임을 못 받았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우리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한인의 위상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도 사실 상당히 그 참 좀 멋쩍은 일 중에 하나일 텐데 요번에 그 우리 지역구의 선거가 29개인데 29개에서 27개를 이겼어요. 그다음에 그냥 이거 진 곳이 2군데였는데 이제 그것은 어디냐면 저희 그 저지시 시장이 우리 지역구에 살거든요. 그래서 저지시 시장에는 그 블락 그래가지고 2군데 졌는데 2군데 진 것도 표 차이가 많이 안 나고 한 군데는 5표 차이, 한 군데는 10표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는 27군데를 이겼기 때문에 대승 중에 대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출마하신 분이 4분이었거든요. 사실 4분이 출마했을 때 50% 그 머지레이티 소위면서 50% 플러스 1을 얻기가 사실상 거의 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루고 저보다 그 제 차점자 다음 분에 비해서 그 더블 스코어를 이긴 거는 제가 그동안 4년간 의정 활동을 할 때 정말 사심 없이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그 시민들이 서포트해 주는 것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민들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은 다 보고 있다는 거. 또 그리고 한인 동포사들의 정말 열 같은 그 참여 또 후원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선에 당선이 되셨고 그 주요 시장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7년에 사실 시장 출마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 6년 이렇게 좀 16년부터 사실 그 출마 준비라고 기금을 모아봤는데 우리가 상당히 사실 기금 모금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2014년에는 우리 한인
후보가 다른 데 지역에 나오는 바람에 거기 좀 관심을 갖고 2015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를 그 어떤 그 다음에 정치 스텝을 위한 기금 모금을 나중에 하는 바람에 사실 기금 모금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되면은 그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출마를 해볼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지시 시장이 가버너를 출마했거든요. 2017년에. 그러다 그분이 도중에 하차를 하고 다시 저지시 시장을 출마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한 6개월 동안에 그 기금 모은 것이 거의 $3 million 모았어요. 2.4, 3 million 달러를 모아가지고 이번 선거 때 거의 $2.4 million 썼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오랜 기간의 준비,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은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좀 놓치지 않는 그런 좀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예. 그 이제 또 다른 이제 4년 동안 이제 그 우리 활동을 좀 하실 텐데요. 네네. 예. 어떤 걸 가장 좀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은 무엇을 쌓았냐면 좀 더 클린 가버먼트, 베러 가버먼트를 쌓았다면은 이번 앞으로 4년 동안은 이제 팔라시 위주로 우리가 클린 가버먼트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그 어떤 팔라시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를 어떤 좀 그런 그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다음에 시연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장기적으로 혜택이 가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그 뉴저지에서 많은 후보들이 이번에 이제 당선이 네, 되셨습니다. 예. 이런 그 한인 정치인들과 어떤 그 뭐 연대라 그럴까요? 뭐 어떤 예. 혹시 뭐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그 뉴저지가요, 다른 스테이트에 비해서 한인 정치 그 참여도가 높고 그 출마해서 당선되는 분이 높거든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스테이트 뉴저지의 뮤니시펄 가버먼트, 지방 자치가 몇 개가 있냐면 565개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타운 경우는 인구가 10,000명, 뭐 15,000명 찍은 타운가 많거든요. 또 10,000명, 15,000명 있다 하더라도 그 작은 타운이지만 풀 가버넌트를 갖고 있다고 시장과 시원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역의 봉사에 조금만 참여하면은 인지도를 높여서 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정치적 여건이 상당히 좋은 뉴저지에서 많은 그 젊은 그 우리 분들이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좀 출마해서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발전에 기하길 바라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한인 정치인 2세가 앞으로 나가는데 정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013년과 17년의 캠페인을 거의 우리가 다 자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가 우리가 벌써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쌓인 노하우가 그 나름대로의 어느 정치인보다도 좋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쉐어를 통해서 우리 많은 한인 그 정치에 관심을 있는 분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좋은 기회와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필머피 그 민주당 후보가 뉴저지 주지사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떤 좀 정책을 좀 기대하시는지요? 물론 그 이제 그분은 뭐 스테이트 정치고 우리는 로컬 정치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 가버너가 사실 전 가버너 크리스티 가버너가 사실은 나름대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그러니까 13년에 그분이 출마했을 때는 사실 제가 그 지지선을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가버너들이 하지 못한 많은 정책을 실현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서, 과도한 부동산 상승을 막고 어떤 스페셜 인트레스트 그룹에 의해서 시의 예산을 올린하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갭, 시 텍스를 연에 2% 이상 못 올린다, 어떠한 사항을 제하고는 라는든지 어떤 뉴저지의 그 펜션 플랜에 사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펜션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2013년에 그분이 주지사 출마했을 때 우리가 사실 지선을 했고, 또 그분이 당선됐고, 또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인 사회에 그 오래간만에 전부로
그 보르칼 이그제미너, 그 메디컬 이그제미너도 우리가 나왔고 현철수 박사님 나왔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새로운 가문하고 관계도 사실 돈독하거든요. 또 그 선거 전에도 우리가 몇 번 그쪽 사무실과 우리 사무실에 교감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가문하고 또 힘을 합쳐가지고 또 한인 사회의 그 어떤 그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을 주 전체 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인이 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들한테 좀 조언을 주신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 정치인의 덕목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그 한인 사회에서 우리 한인 그 정치인에서 실망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필요할 때만 부르고 그 한인 사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는 호련히 떠나버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심한 말로 커뮤니티에 와가지고 빨대를 꼭 그냥 쭉 빨고 가버리는 아주 그런 그 어려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인 사회인으로서 미국의 한인으로서의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첫째 그분의 그 정체성, 한인 사회라는 것이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있는 동안은 자기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 사회를 하나의 스태핑 스톤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태핑 스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 사회가 자기 정치력의 파운데이션 생각을 좀 가지고 한인 사회에 좀 봉사도 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또 한인 사회를 위해서 또 미국 사회에 나서서 좀 대변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또 미국 사회에 가서도 한인 사회를 대변할 때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인 사회에 좋은 것이 바로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좀 심지 굵은 그 정치인이 되고 한 번 출마했다도 실수가 아니라 한 번 출마해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좀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 추진력을 가진 그러한 그 분들이 좀 나와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한인사회 많은 분들이 우리 윤여태 시의원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1월 17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